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은 따로 오프닝 인사 없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입니다. 처음부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파란색 박스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은 9,825%를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나고 2017년이 되자 비트코인은 다시 한 해 동안 2,700%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자 비트코인은 150%까지 상승하고 후퇴했다가 일부 회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과연 올해의 상승장이 이대로 끝난 것일까요? 2013년엔 9,825%가 상승했고 2017년엔 2,700%가 상승했는데 2021년엔 고작 150% 상승으로 끝난 걸까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박스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의 최고점은 전고점 대비 3,754% 상승했습니다. 2017년의 최고점은 전고점 대비 1,4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최고점은 전고점 대비 230%가 상승했습니다. 2017년의 전고점 대비 상승률은 2013년의 전고점 대비 상승률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의 최고점이 올해의 최고점이라면 올해의 전고점 대비 상승률은 2017년에 비해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과연 올해의 상승장은 이대로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올해의 상승장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저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그런 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돈복남 크립토 분석팀의 분석 결과들을 여러 차례 보여드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온체인 데이터와 외국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돈복남 크립토 분석팀은 팩트를 기반해서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견해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해도 낙담하고는 하락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물론 하락장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올해 하반기에 하락장이 오면 절대 안 된다는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락장을 예상하는 것과 감정적인 판단으로 하락장을 예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바뀜에 따라 비트코인이 연말에 1억이 못 갈 수도 있죠. 갑자기 세계에 대공황이 발생하거나 뜬금없이 세계대전이 벌어지거나 미국이 비트코인 사용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전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헝다그룹의 상황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점을 바뀌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럴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런 날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늘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앵커드 V압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과연 올해의 상승장이 끝난 것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드 V압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V압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V압은 평균 가격을 선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동평균선과 유사하지만 거래량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동평균선과는 크게 다릅니다. 거래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을 높은 정확도로 보여주기에 해외에서는 V압을 최고의 보조지표로 생각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V압 지표는 하루 내의 가격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를 보여주기에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면 사용하기 애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용할 앵커드 V압은 일반 V압의 단점을 극복한 혁신적인 보조지표입니다. 앵커라는 단어는 바다 위에서 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닻을 의미하는데요. 배의 닻처럼 특정 시점에 고정을 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V압을 표시해주는 것이 바로 앵커드 V압입니다. 지금부터 반복해서 설명드리게 될 테니까요. 편의상 앵커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인데 저는 2011년의 고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앵커라인이 2011년 최고점 이후로의 반등을 막는 저항선으로 정확히 작용한 것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2013년 상승장에 들어서기 전 시작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앵커라인이
2013년 상반기 고점을 형성하는 당시에 아랫꼬리를 정확히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한 해 동안 지루하게 이어진 행보장에서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번에는 2013년 상반기 고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노란색 앵커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파란색 앵커라인의 지지를 받은 이후에 노란색 앵커라인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 노란색 앵커라인의 지지를 받다가 다시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노란색 앵커라인의 지지를 받는 부분을 표시해둔 빨간색 박스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얀색 박스들을 보시면 노란색 앵커라인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락 시에 한 차례 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행보장 때는 상승을 막는 저항성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2013년 상승장 하반기의 시작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지지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의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한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번에는 2013년 하반기의 고점에 앵커를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2013년 하반기 고점에 앵커를 찍어서 생긴 노란색 앵커라인의 저항을 비트코인이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2013년 상반기의 경우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의 경우는 고점으로 시작된 앵커라인을 비트코인이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2013년 하반기엔 고점으로부터 시작된 앵커라인을 비트코인이 돌파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한동안 하락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 보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의 고점에서 시작된 노란색 앵커라인은 하반기 시작점에서 만들어진 파란색 앵커라인과 함께 하얀색 박스 구간에서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두 앵커라인의 역할은 끝난 걸까요? 여러분,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2013년의 중요한 지점에 시작된 두 앵커라인은 반년에 걸쳐서 진행된 2019년의 침체기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저점을 정확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젠 2017년 상승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의 경우는 두 개의 중요한 앵커라인이 있습니다.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 두 앵커라인이 오랜 기간 걸쳐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판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상승장의 고점에서 시작된 노란색 앵커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앵커라인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이 시작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죠? 11년, 13년, 17년 모두 동일하게 진짜 상승장의 고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뚫지 못했고 그렇게 앵커라인의 저항에 막힌 이후로 오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의 하얀색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막는 저항선의 역할을 한 노란색 앵커라인은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 상승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보셨으면 제가 뭘 할지 아시겠죠? 2021년 상승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앵커라인은 3개가 있습니다.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 각각의 앵커라인이 어떻게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요. 헝다그룹 악재로 인한 최근의 하락도 정확히 앵커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2011년부터 모든 상승장을 살펴본 것입니다. 2021년 4월의 고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박스를 보세요. 이제 아시겠나요? 앞서 반복해서 계속 보여드린 11년, 13년, 17년의 상승장의 경우 최고점에서 형성된 앵커라인을 비트코인 가격이 돌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데이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 때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2013년 상반기의 고점 이후의 차트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 하나의 아랫꼬리가 노란색 앵커라인을 뚫은 것이 보이시나요? 지금에서야 2013년 상반기가 상승장의 최고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때 당시의 반응은 다들 끝났다, 반짝한 상승이었다, 다시 또 하락장 들어간다, 난리도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 당시에도 4월의 고점이 최고점이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는 여론이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알호들 지표를 제외한 다른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2013년 상반기의 고점이 사이클의 최고점이라는 분석값을 내놨습니다. 그런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앵커라인을 뚫고 내려온 저 아랫꼬리입니다. 다시 현재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노란색 앵커라인을 뚫고 내려온 아랫꼬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최근의 하락이 만든 아랫꼬리입니다. 2013년과 너무 비슷해서 놀라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4월의 고점이 올해의 최고점이고 올해의 마지막 상승이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을 돌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드려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분명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야, 한 번 더 봐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됩니다. 꼭 이해하고 넘어오세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올해의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알호들 지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호들 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알호들 지표의 빨간색 선이 위쪽의 빨간색 구간에 들어서는 것은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요, 11년, 13년, 17년 상승장 모두 알호들 지표는 과매수 구간인 빨간색 구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중요한 점은요, 여기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2013년 상반기 고점이 빨간색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음으로써 진짜 상승이 남았다는 것을 알호들 지표가 제대로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다른 온체인 데이터들은 2013년 상반기가 사이클의 최고점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알호들 지표의 가치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박스를 보세요. 알호들 지표는 올해 상반기의 상승도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호들 지표는 올 4월의 최고점을 넘어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이번 상승장이 끝난 것일까요?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하면 시중 종료를 외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보이지는 않는군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고요. 무료로 운영하는 공식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사칭은 주의하시고요. 공식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돈패밀리 가입하신 분들은 자신이 가입한 등급 확인 후 등급에 맞는 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